일단 보세요. 그 수열의 극한에서 마지막에 도형 문제 있는 거는 급수까지 가면 등비급수라고 해서 그림 굉장히 복잡한 유형이 하나 있어. 그래서 아마 오늘 급수의 한 80% 정도 할 거고 다음 주 이 시간에 급수 남은 거랑 도형 문제만 하고 뒤에 있는 것까지는 안 가. 알겠지? 그래서 오늘 12월 27일 급수의 약 70, 80%를 끝내고 다음 주 1월 4일인가? 1월 3일인가? 뭐 아무튼 그쯤에 극한이랑 급수랑 남은 거 마지막 처리하면서 도형 문제 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도형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1월 10일인가부터 이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미분하는 거 할 거고. 알겠지? 오늘은 저번 주에 딱 처음 한 번 한 거 가지고서 뭐 테스트 볼 것도 없고 오답 먼저 해야 되니까 안 했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시면 이때는 앞에 7시부터 8시까지는 풀 테스트지를 드릴 테니까 알겠죠? 최대한 이때 테스트지를 풀려면 이때는 질문 안 하게끔 그 전에 오거나 질문하거나 카톡으로 알겠지? 됐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여기 단원의 이름이 급수야. 급수. 자, 급수는 영어로 시리즈라 그래. 너네가 이해할 때는 그냥 합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뭔가를 다 더한다. 됐어? 자, 예를 들어서 A1, A2, A3 이런 식으로 써있는 수열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치? 그럼 그 수열을 보고 이 수열의 합을 정한다 그러면 SN이라는 표현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AK 나왔죠.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끊임없이 A, N번째 항까지 다 더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급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항을 그러니까 이 부분합이지. 어떤 N번째 항까지 합인데 이거를 첫 번째 항까지만 합한 거, 그 다음 두 번째 항까지만 합한 거, 그 다음 세 번째 항까지만 합한 거, 네 번째 항까지만 합한 거 이런 식으로 AN의 그 추이를 보는 게 아니라 SN의 추이를 본다가 급수의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AN을 일반적인 등차 수열 이런 거라고 하나 해본다 치자. 그러면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걔네들의 일반항을 보고서 항들을 써보게 되면은 1, 2, 3을 넣었을 때 항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그렇잖아? 그럼 얘를 보고서 내가 S1, S2, S3를 쓴다 그러면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수열에서의 상식적인 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이죠. 두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 더하기 3 하면은 4지. 세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하면 9지.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얘는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이 값이 수렴할 것 같아? 발산할 것 같아? 커지겠죠. 그지? 왜냐면 그 뒤에다가 더하고 있는 이 뒤에 꼬리표가 더 큰 걸 더하고 있을 거니까 계속. 이해했어? 그래서 그냥 이런 거를 급수라고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급수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런 SN을 급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됐나?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급수가 뭔지를 알았으면 그 급수의 수렴 발산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됐나?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시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sn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바로 얘네들을 쭉쭉쭉 진행했을 때 얘가 마지막으로 가면 수렴하게 안 하게 이 얘기랑 같은 거죠. 맞아? 근데 혹은 이거랑 같은 표현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돼.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갈 때 ak를 더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n이라고 정해주면 딱 n번째까지만 더하고 끝나는 거지. 근데 n번째까지만 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무한히 진행시킨다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 쯤에서 더하고 있는 건 그냥 죽을 때까지 다 더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의 의미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 그 첫 번째 항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 계속 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리고 사실상 이 표현은 어차피 여기가 K랑 K로 써 있는 거랑 N이랑 N으로 써 있는 것도 같은 거니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본적으로 다 같은 식인 거야.
됐어? 그러면 봐봐. 이제부터 내가 그럼 얘가 수렴하니 발산하니 그거를 조사를 한다 그러면 나의 판단 근거는 그럼 얘가 수렴하는데 얘가 발산하는데 이걸 파악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 맞지? 자, 지금부터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만약에 1번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여기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 여기 플러스라고 쓰고 됐어? 만약에 이런 거를 만났을 때 얘가 과연 수렴할까 안 할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얘는 이 수열 자체가 아니고 이거를 무한히 더해 나갈 때 그 더한 모양이 수렴할까 안 할까를 따지란 얘기지. 이해했나? 그러면 얘를 파악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 처음에 예시 들어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1, 2, 3를 다 넣어요. 여기다가 1도 넣어보고 여기다가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해서 S1도 구하고 S2도 구하고 S3를 구해. 그래서 걔네들의 변화하는 추이가 수렴하는 것 같으면 그냥 수렴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갈수록 커진다 그러면 발산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SN이라고 하는 항 자체를 구해. 요 항을 구해. 그리고 그 앞에다가 리미트 처리를 해버리면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여길 봐봐. 이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얘인데 이거를 부분합을 먼저 구해.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ak다라고 생각해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여기를 k로 바꿔서 써. 그럼 현재 이 노란색 식이 의미하는 게 그냥 n번째 항까지 합의 뜻이라는 거잖아. 맞잖아. 여기까지는 수원이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할 것이고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여기 써있는 모양이 옆에다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켤레 모양 곱해주면 그냥 얘가 얘랑 같은 거 맞죠? 맞지? 그럼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1도 넣어보고 그 다음 2도 넣어보고 그걸 무한히 더한다. n번까지 더한다. 자, 1 넣으면 루트 2 빼기 1 2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3 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그렇게 해서 n번째까지 집어넣으면 얘 빼기 얘까지 나오는 거 맞죠? 그거를 다 더한다 했을 때 요렇게 지워질 거니까 마지막에 남는 모양 자체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1이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내가 SN이라고 하는 항을 구했을 때 그걸 옆에다가 리미트 처리를 해버리면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였을 때의 이 모양은 얘가 발산해 버릴 거니까 아마도 얘가 발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냥. 이해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수열에서 했던 짓을 또 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대상이 AN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SN이 들어가는 거다 하고 그냥 한 줄 요약으로 끝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명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0으로 수렴하면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수렴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고 반대로 만약에 리미트 sn이 수렴한다 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반대로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문장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지금 보면 되게 낯설어. 일단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순서도 지금 거꾸로야. 아니 얘가 되면 얘가 되는 건 맞대. 근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틀렸대.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이 급수를 이해하는 거의 첫 번째 문장이 이거부터 시작이거든. 됐어? 여기 봐봐. AN을 지금 사실 이 문장의 증명은 이미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이 예시를 봐봐요. 요거. 지민아 내가 얘를 AN이라고 할 거야. 일반항. 그치? 그러면 이 AN만 봤을 때 리미트 AN은 0으로 간다가 이해가 돼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앞에다가 리미트 처리해버리면 분모가 졸라 클 거고 분자는 1이니까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AN을 이거라고 잡았을 때 얘가 0이기는 하지. 그지? 근데 지금 열심히 해드린 이 결과에 의하면 유리화를 하고 합을 더하고 계산해서 마지막 남은 거에 리미트 처리를 했을 때 얘가 발산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그걸 더한 합이 수렴한다는 문장은 틀린 거야. 저 예시 때문에.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봐. 예를 들어 리미트 an이 자 0이 아니고 다른 값으로 갔어. 굉장히 작은 값 100분의 1. 돼? 그러면 A1, A2, A3, A4 이렇게 갔을 때 얘가 결국 마지막쯤에는 대충 100분의 1일 거로 예상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작잖아. 작긴 한데 문제는 SN을 죽을 때까지 더하라 그러면 100분의 1을 몇 번이나 더해야 돼? 졸라 더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땐 발산이겠지. 여기가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억분의 1이든 상관이 없이 여기가 숫자로 밝혀지는 순간 SN을 수렴할 수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얘를 죽을 때까지 더한다면 얘의 개수를 몇 개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산한다고. 근데 그나마 유일한 가능성이 얘가 혹시라도 0으로 가줄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말할 가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또 얘가 0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또 수렴하는 건 아니라고. 자, 이제 이걸 정리해드리면 돼요. 그리고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잘 봐봐. 첫 번째 문제의 질문이 이거야. 퀘스천이. 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합이 수렴하니? 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그때 너의 머릿속에 알고리즘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뭘 따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따진다는 거야. 됐어? 근데 만약에 알고리즘을 딱 타고 왔더니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나왔어? 그럼 이때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그냥 발산이야. 그게 방금 적어드린 예시잖아요. 얘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걸 무한번 더한다고 하면 수렴할 수가 없는 구조니까. 맞지? 그래서 자 급수가 수렴합니까? 를 벌 때 첫 번째로 할 거는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를 본다. 0이 아니라면 그럼 끝난 거야. 됐지? 근데 만약에 0으로 간다 그랬어? 그러면 0으로 갔을 때는 2라운드를 또 거쳐야 돼. 맞죠? 그 2라운드를 거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게 이제 여기 단원이라고. 알겠니? 자, 뭔 소리냐면 여기 봐봐. 리미트가 아니고 이렇게 쓰자. 자,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여기에 K제곱 플러스 1분의 3K제곱 더하기 4 이딴 게 있다고 쳐봐. 그지? 그럼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얘가 수렴하는지를 보려면 얘를 일반항 AN이라고 취급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SN을 구해서 그 SN의 식을 뭐라고 딱 쓴 다음에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끝나는 건데 본인 혹시 이거의 시그마를 풀 수 있냐고. 못 푼단 말이야. 우리 시그마에서 분수꼬라지는 못 풀잖아. 그래서 너네가 만날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 일반항이 주어지는 게 SN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는 형태가 나와. 그래서 얘를 보고 SN을 구해서 리미트를 씌우는 행동은 거의 될 리가 잘 없다고. 그러니까 이때 하는 게 이거 수렴의 발산해를 따질 때 일단 리미트부터 씌운다. 그래서 요 일반항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이 값이 수렴하긴 하는데 얘가 3으로 수렴하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이 일반항, 여기 있는 이 일반항은 진행이 계속 되면 끄트머리는 3으로 끝날 것 같기는 한데 이걸 다 더하면 3이 졸라 많이 더해질 거 아니야. 이게 발산하지 않는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고. 이건 그냥 발산이다고 끝난다 이런 얘기지. 됐어? 근데 만약에 다른 예시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여기가 n분의 1이래. 되게 간단하게 써있긴 하지만 우리 이런 거 SN으로 쓸 수가 없어요. 너네 시그마 K가 1부터 얼마까지 갈 때 여기를 K랑 K제곱이랑 K세제곱까지밖에 안 배우지. 이거를 K분의 1이라는 건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역시나 얘도 SN을 구해서 리미트를 씌우는 건 못한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수렴의 발산해. 또 해보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단 일반항을 보내봐. 얘를. 그럼 이제 드디어 이 새끼가 0으로 가잖아. 그럼 그나마 얘는 수렴할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그나마. 근데 얘가 진짜 수렴인지 발산인지는 이제부터 배우는 거라고. 알아들었어요? 이게 인트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을 이제 읽어봐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읽으라고 하면 머리 아프잖아.
자, 맨 위에를 봐봐. 종이 줄게. 이제 나왔을 거야. 저 망할 프린트기가 적당히 들여야지, 그지? 자, 맨 위에 보세요. 첫 번째 말뜻. 일단 급수라는 말뜻은 그냥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를 사용해서 다 더한 걸 그냥 급수라고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급수라는 거는 그냥 SN이라고 하는 수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근데 그 수열을 무한히 더할 때 몇 번째까지 더할지 모르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N까지 더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더 붙여서 이렇게 더하고 있다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그거의 말뜻을 쓰는 방식이 첫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해서 AK를 더한다 그러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쓰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어디까지 끝날지 모르니까 위에를 무한대라고 쓴다 이런 얘기야. 맞지? 혹은 이거를 n번째 항까지만 더한 합을 SN이라고 취급하면은 SN에다가 리미트를 붙였을 때 결국에 이 n이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이 n이 겁내 큰 거잖아. 그러니까 매우 큰 항까지 더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이 식이랑 이 식이 같은 거라는 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다라는 뜻이야. 받아들여졌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뭐 부분합이라는 말뜻은 무한합이면 끝도 없이 다 더하는 거, 이런 파란색을 무한합이라고 한다. 그럼 부분합이면 일부분만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N이 부분합이고 거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겁내 많이 더한 거니까 걔가 무한합이라고. 알겠지? 용어는 그냥 그런 거야. 그 밑에 봐봐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따지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이런 SN이라는 수열이 점점점 가고 있는 추이를 보자 이런 거지. 근데 걔가 점점점 뭐 작아지고 있거나 점점점 커지고 있거나 어느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면 걔를 수렴이라고 취급하는 거고. 맞나?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이런 숫자를 여기다가 1도 넣어보고 더하고 2는 다음에 1, 2 더하고 3는 다음에 1, 2, 3 더하고 그거 언제 하냐고. 그잖아. 그래서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긴 좀 힘드니까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법을 이제부터 배우겠다 이런 뜻이야. 인트로는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연습한다. 자, 여기 보시면 이 3번의 교대급수는 좀 이따 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야 지금은. 여기 4번 봐봐. 이게 순서가 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써드린 이 문장입니다. 알겠지? 됐어? 봐봐.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면 같은 뜻이죠. 그지? 얘가 수렴한다면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고는 못 빼기는 거야. 0으로 갈 때 애만 수렴할 수 있다고. 그지? 수렴했는데 얘가 0으로 안 갈 리가 없는 거죠. 알아들었지?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해서 얘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꼭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예시가 아까 여기 써드렸던 것이고. 됐는가? 우리가 고1 때 명제를 배우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든 거짓이든 뭔가 정해진다고 했을 때 걔랑 참거짓의 여부를 같이 하는 게 이거의 대우 명제잖아. 대우 명제는 결론을 부정해서 not Q라고 쓰고 가정을 부정해서 not P라고 쓰는 거 맞죠? 그러면 자, 이 문장이 참이라고 나왔어? 그럼 얘를 대우 명제로 써봐. 그러면 얘를 부정해서 리미트 AN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절대로 수렴할 리가 없다는 거죠. 알겠지? 지금 똑같은 말 10분째 하고 있는 거야. 자, 넘어가세요. 어디 보냐면은 여기 익히기부터 볼 건데 이 30번에 있는 여기 어디냐면은 미안해 41페이지. 첫 번째 41페이지 요 네 문제를 봐. 일단 제 손가락을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생긴 급수가 수렴하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얘가 수렴하는지를 볼 때 가장 원시적인 방법 1 넣어서 2분의 3, 2 넣어서 2분의 4, 3 넣어서 2분의 5.
그런 거를 더해 나간다고 했을 때 얘가 과연 어디로 갈까? 불편하잖아? 일단 첫 번째 여기다가 리미트를 먼저 씌운다고? 됐니?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웠을 때 얘가 0으로 가, 안 가? 안 가죠. 유한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n 플러스 2 이게 얼마냐고. 0이 아니잖아. 일단 얘가 0이 아니, 여기다가 극한을 씌운 게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조건 발산이다 이런 얘기야. 됐지? 그게 지금 저 문장인 거고. 그 다음 이제 여기를 봐. 두 번째. 그러면 얘는 수렴의 안에를 보래? 일단 첫 번째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워서 일반항의 극한을 먼저 본다고? 여기다가 씌웠더니 얘는 일단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0 빼기 0이잖아. 0이겠지. 0이랑 0이랑 빼면 0이잖아. 일단 일반항이 0으로 가잖아. 그럼 그제서야 이제 그 다음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야. 그럼 이 새끼는 수렴할까요? 자, 보세요. 얘를 보고 일단 먼저 SN을 구한다. SN을 구한다는 얘기는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루트 K 마이너스 1분의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거 쓰란 얘기지? 맞아요? 맞아요?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거 계산되는 거 맞아? 이거 너네가 볼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분모에 요렇게 있는 모양하고 얘는 다른 거잖아. 이럴 때가 유리화 해갖고 막 소거가 되는 거지. 얘는 소거가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 상태로 쓰면 되는 거야.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어. 봐봐.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로 아까 전에 했던 원시적인 방법을 써서 자 S1을 구해. 그럼 여기다가 첫 번째 항까지만 합하는 거니까 1하고 1만 넣으면 끝나죠. 맞아? 그리고 S2를 구해. 그러면 두 번째 항까지 합인 거니까 여기다가 2를 넣는다 그러면 1 넣은 거랑 2 넣은 거랑 합하는 거 아니야? 그럼 1 넣으면 얘고 그 다음에 2 넣으면 얘지. 알아듣나? 그리고 그거를 더해보니까 얘랑 얘가 지워지면서 결국 S2라는 결론이 1 빼기 루트 3분의 1이라고 밝혀지는 거 맞죠? 그러면 한 줄만 더 써봐. S3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더하는 거니까 여기 뒤에다가 한 줄만 더 쓰고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는 이렇게 지워지고 얘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땐 여기가 1 빼기 루트 4분의 1이잖아. 이해됐어? 이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무한히 대입했을 때 일단 앞에 1은 고정이고 그 뒤에 빼지는 이런 짠챙이가 있는데 이 잔챙이가 갈수록 점점점 작아지죠. 그지? 이 잔챙이가 점점점 갈수록 이제 0에 수렴할 거 아니야. 가다 보면 얘가 빼지는 게 점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거의 안 빼는 거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1이라고 수렴할 수 있다고. 이해됐어? 일단 첫 번째로 이 네 문제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예시 같아. 내가 볼 때는. 알겠죠? 일단 이 네 개의 답을 내보세요.
같이 할게요. 보세요. 일단 3번. 2번은 방금 같은 예시. 자, 2번 한 번만 요약할게. 그래서 S1을 구했을 때는 1 빼기 루트 2분의 1. S2를 구했을 때는 1 빼기 루트 3분의 1. S라고 하는 수열을 거듭하여 써볼수록 앞에 1은 고정적인데 뒤에 것이 점점점 작아질 거니까 얘 뒤에 거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 빼기 0이니까 1로 본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3번을 볼 건데 3번은 일단 식으로 이렇게 씁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제곱이다랑 같은 식인 거 맞아요? 그럼 얘가 수렴하는지를 보라 그러면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얘의 리미트를 붙인 이 수열, 그러니까 즉 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인지를 본다고? 그치? 근데 보다시피 0이 아니고 발산할 거 아니야? 그 순간 얘는 무조건 발산이다 이렇게 쓰고 끝난다 이런 얘기지. 0으로 가지 않으면 볼 가치가 없다. 0으로 간다면 그제서야 머리가 아픈 거다. 됐죠? 그럼 4번 봅시다. 4번도 이렇게 써있을 때 얘의 일반적인 표현이 이거야.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결국에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n번째 항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이 네모 박스에 들어갈 일반항의 모양이 이거지. 1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땅땅땅 가서 n 가는 이 모양이죠. 맞지? 그럼 일단은 이 박스 안에 있는 걸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얘는 일단 우리가 등차수열이든 시그마든 뭔가 공부했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모양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 건 이해합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 박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식이 n의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수렴하는지를 보라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인 애가 0으로 가는지부터 볼 건데 내 손가락이 끝나기도 전에 0인 거 보이죠? 얘는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2니까 0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서야 판단하는 거야. 자, 0으로 갔어. 그럼 0으로 갔으니까 얘가 수렴일지 발산일지 다시 조사한다 이런 얘기지. 그럼 그제서야 볼 건데 이제 얘는 수원에서 질리도록 봤던 이 모양이 부분분수잖아. 맞나? 그래서 얘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의 모양을 두 개의 분수로 뜯으면 n분의 1과 n 플러스 1분의 1의 차이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맞죠? 단 분자가 2니까 앞에다가 두 배를 붙여줘야 똑같은 거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를 계산할 때 아까 전에 이 문제를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1 넣고 2 넣고를 하면서 그 추이를 본다고. 바뀌는 그 변화 과정을. 자, 여기다가 1을 넣어볼 건데 1 넣으면 첫 번째 항까지만 더하는 거니까 1 빼기 2분의 1이죠. 자, 2 넣으면 1 넣고 2 넣고 두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거지. 3 넣으면 세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얘 더하기 아이고 세 번째 항까지니까 3분의 1 빼기 4분의 1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다 지워지고 얘밖에 안 남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이 모양의 정답은 첫 번째 항까지 합은 얘 빼기 2분의 1, 두 번째 항까지 합은 얘 빼기 3분의 1, 세 번째 항까지 합은 얘 빼기 4분의 1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은 논리로 얘는 갈수록 1에서 조금 빼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1 되겠지. 이해했어요? 그런 방식이라고. 첫 번째 명심해. 어떤 급수의 수렴 발산 조사할 때 첫 번째로 할 거는 리미트 씌우고 0으로 가는지를 먼저 본다. 그치? 그리고 걔가 0으로 갔으면 그 다음에 할 행동이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변화 과정 볼 수도 있고 또는 SN을 구할 수 있으면 리미트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건 그냥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자 이런 얘기지. 됐나? 31번 보세요. 자, 만약에 이게 본인의 학교에서 서술형이든 수행평가로 나왔다고 치면 이거 하나만 쓰면 돼. 얘가 발산함을 보일 때 뭐만 보이면 충분하냐면 여기 써있는 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닌 것만 써주면 끝나는 거야. 그지? 얘가 0이 아니니까 발산합니다. 끝. 더 이상 설명할 가치가 없어. 그것까지 증명하라고 하면 그건 네 논문이죠. 교과서에 써있는 걸 토대로 증명한 거니까 끝난 거야. 이해됐어? 여기에 극한 처리했을 때 얘가 0을 안 가고 2분의 1이니까 끝났습니다. 끝.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계산해 보시면 옆에다가 유리화하고 막 날리고 했을 때 아마 얘가 1로 갈걸? 암산하시면. 그래서 얘가 역시나 1로 가는 거지 0으로 가진 않잖아. 끝난 거야. 됐어? 마찬가지고 얘네들의 일반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된다고. 됐죠? 자, 뒤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냥 좀 더 오히려 쉬울지도 몰라. 자, 필수 문제 1번 보세요. 자,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래. 지금까지 나왔던 앞에 예시 들어드린 문제는 여기 일반적으로 식이 써있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 식이 안 써있기 때문에 본인이 얘를 시그마를 활용한 식으로 쓰셔야 되는데 일단 이게 오히려 수원에서 했던 수열 문제가 기억이 안 나면 더 힘든 거야. 봐봐. 자,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해야 돼. 얘를 두 번째 항이라고 생각해야 돼. 얘를 세 번째 항이라고.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야. 첫 번째일 때 얘가 2란 얘기죠. 두 번째일 때 얘가 5란 얘기고 세 번째일 때 얘가 8이란 얘기지. 그럼 내가 이 동그라미라고 쓰고 있는 부분의 식은 이 아래 첨자보다 3배하고 1 뺀 게 되겠지? 맞나? 아니면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 이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갈 일반적인 식은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거니까 요 놈의 일반항 자체가 2n 플러스 1 아니냐고. 아니 3n 마이너스 1 아니냐고. 맞지? 그래서 이 동그라미 자리를 3n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얘를 봐요. 얘. 그럼 그때는 저기 파란색 자리에 들어가는 이 세모칸 친 자리는 이제는 첫 번째 항은 5인데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요 놈의 일반항은 그냥 3n 플러스 2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진행했을 때 써져 있는 여기 일반적인 n번째 항은 일반항은 이게 3n-1 곱하기 3n 플러스 2의 형태로 써 있을 수밖에 없다 인 거지. 이거를 만들어내야 일단 풀 수 있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그 다음 이제 얘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를 따지면 먼저 첫 번째 리미트를 붙인다. 리미트를 붙였더니 얘가 0으로 간다. 맞죠? 그러면 이제 얘는 더 이상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부분분수로 뜯으면 첫 번째 3n-1분의 1, 두 번째 3n 플러스 2분의 1 그들의 차이라고 써주게 되고 얘를 통분치는 과정에서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서 빼지면 분자가 3이 남을 거 아니야? 그 3을 소거해야 되니까 앞에다가 3분의 1을 붙이면 이제 이 식이랑 이 식이 같은 거죠. 그지? 여기다가 이제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를 해도 되고 혹은 그냥 SN을 바로 구해도 된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 얘를 가지고 SN을 구하면 결국 얘는 이게 일반항인 거니까 여기다가 1 넣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 1 넣으면 2분의 1 빼기 5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을 크게 묶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 넣으면 5분의 1 빼기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n번째 항까지 들어가면은 3n-1분의 1과 3n 플러스 2분의 1까지 남을 거 아니야. 알아들어요? 그거를 계속 더하면 인접한 게 다 지워지고 마지막에 얘하고 얘밖에 안 남는 형태가 될 거니까 이게 SN의 형태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마지막에 내가 구하겠다는 거는 이 수열의 이 급수의 수렴이니까 얘를 구할 수 있으면 이게 정답인 거지. 왜? 얘하고 얘는 같은 말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아까 해드렸던 거는 이 상태로 1 넣고 2 넣고를 하면서 변화 추이를 받으는 게 이 식인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SN이라고 하는 식을 직접적으로 구해봤다. 그거를 리미트에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얘가 사라진다. 정답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알아들어? 그래서 아마 부분분수나 아니면 그 다음 거 막 이렇게 로그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조금 수열에 있는 내용 정리가 좀 부실하신 분들은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될 거고 여기가 좀 탄탄하시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정리해 보시고 뭐 이미 끝나신 분들은 다음에 있는 요거 필수 예제 2번을 한번 해보세요. 합시다. 별거 아니야. 잘 봐. 이제 요거까지 풀면서 이제 정리하면 돼. 일단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구하래. 만약에 발산하면 답은 발산이고 수렴하시면 답을 내시면 되고. 그죠? 첫 번째로 할 거는 일단 수렴하는지부터 봐야 되니까 리미트부터 쓴다. 자, 일반항이 지금 얘니까 요거의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여기다가 리미트를 쓴다 이거지. 맞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로그 한 다음에 리미트를 쓰나 로그를 먼저 해놓고 리미트를 여기다가 안에 집어넣나 그건 같은 거라고. 근데 이 값은 1로 갈 거니까 결국 로그 1이라서 답이 0으로 가잖아. 그지? 맞지? 현재까지 결론 일반항의 극한값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까지는 확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있는 거지. 얘가 0이 아니면 버리면 되니까. 그럼 이제 0이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계산하셔야죠. 자, 그러면 얘가 로그에 n제곱이라는 거는 n 곱하기 n이야. 그 위에 있는 거는 인수분해하면 n-1에 n 플러스 1 맞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써있는 이 표현 자체가 지금 an인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를 다 갖다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1 넣으면 1, 1에 1부터 맞아? 2부터지. 그럼 2 넣으면 2분의 1, 3 맞죠? 그 다음 거 써봤자 어차피 로그끼리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셈으로 쭉 쓰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럼 3 집어넣으면 3, 3에 2, 4, 9 4 집어넣으면 4, 4에 3, 5, 9 하나만 더 쓰면 5, 5에 4, 6이고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게 무한히 간다고 쳤을 때 결국에 이렇게 인접한 것끼리 지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남아있는 건 앞에 2개 남아있을 거니까 뒤에 2개 남아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남아있는 거 2개는 2분의 1인 거고 뒤에 남아있는 모양은 이렇게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서
그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이게 수렴값으로 끝나는 거지. 미안, 로그를 안 썼네. 여기까지가 진수고 그 앞에 로그가 붙어 있는 거고. 현재까지 구한 이 초록색의 표현이 뭐냐면 이거를 n번째 항까지 했다고 했을 때 구한 얘가 sn인 거잖아. 그러니까 sn 값이 로그 2n분의 n 플러스 1인 거니까 정답 마지막에 앞에다가 리미트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결국에 얘가 2분의 1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정답이 로그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다 이렇게 끝난다 이런 얘기죠. 많이 풀면 그리고 수원이 탄탄하면 내 말을 듣기도 전에 그냥 알아서 이렇게 쓰고 있겠지. 막 쓰다 보면 여기가 막 지워진다는 게 보일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금방 올 거야.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마지막 해석이 얘가 SN이니까 리미트 붙이면 끝난다. 이게 한 줄 요약이라고 그냥. 수원이 탄탄한 친구에 한해서. 근데 나는 여기 있는 5명이 여기가 전부 탄탄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없지 않니? 그지? 그리고 어차피 다 해줘야 되고 하니까 지금은 이 속도로 풀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야, 얘 일반항 0으로 가, 안 가? 가요. 그러면 그 다음 속어에서 풀어.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다른 거 만났어. 야, 얘 0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버려. 이렇게 될 거지. 됐지? 그래서 결론은 여기다가 마인드맵만 정리하고 쳤다 해요. 첫 번째, 리미트 sn과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은 같은 말이고 만약에 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조사하라 그랬어. 그러면 너의 첫 번째 행동은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인지를 판단한다.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면 더 이상 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발산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0으로 갔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내가 할 행동이 몇 가지로 축소가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지금 봤던 것처럼 속어가 되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 거지. 어떤 게 속어형이냐면은 시그마 플러스 분수꼴로 나오는 거, 부분 분수. 시그마 플러스 루트꼴로 나오는 거, 유리화하는 거. 그리고 시그마 플러스 로그꼴로 나오는 거, 지금 같은 거. 이런 케이스들이 나왔을 때 대부분 그냥 이제 SN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됐어?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봐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속어형이라고 쳤을 때 n은 sn이라고 하는 이런 거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sn의 식을 구한다지. 그리고 이제 리미트 sn으로 처리하면 되죠. 맞지?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할 건데 속어가 안 되는 아주 지랄 맞은 놈이 나올 때가 있어. 속어가 안 돼. 그럼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거까지만 끝내면 급수가 끝나는 거야. 알겠지? 물론 하나가 더 있긴 해요. 하나는 쉬워서 그래. 마지막 하나는 등비급수. 그리고 이거는 속어가 안 되는 모양.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공부하면 급수가 끝난다. 알겠죠? 근데 개념 원리가 딴 건 되게 괜찮거든? 뒤에 막 미적분 쪽에 있는 그 지수로 감수 극한이나 이런 거. 근데 급수가 너무 중구난방 써 있어. 이게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교대 급수를 이해하나? 못할 것 같은데? 쉬었다 할 테니까 쉬었다가는 센으로 넘어오세요. 센 다 있죠? 알겠지? 첫 번째는 뭐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분의 1 아까 예시 드렸던 거 얘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조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아주 예전 교과서에 있었고 지금은 없어. 근데 보통의 사립학교 선생들은 10년, 20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 이거 알아야지 하면서 그냥 낸단 말이야.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빵 프로야. 절대 안 나와. 근데 내신에선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의 제곱분의 1,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루트 n분의 1. 일단 전부 다 수렴 여부를 조사할 때 리미트를 씌워보면은 일반항의 극한은 전부 0으로 가는 건 맞지. 무한대 씌우면. 그러니까 전부 다 일반항이 0으로 가긴 가니까 수렴을 따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알려진 방법이 유명한 거니까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자, 일단은 이 아래 두 개는 제가 결론으로 써드릴 거고 요 위에 것만 잘 보세요. 얘를 조사하게 되면 S1은 1이지. 그지? 그러니까 일반항을 쓰면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잖아. 일반항을 쓰면. 근데 SN을 쓰면은 S1은 얘고, S2는 얘고, S3는 얘고. 이렇게 가는 거 맞아? 맞지? 이거를 아주 지루하게 한 8개 항을 쓸 거니까 좀 칸을 잘 여유롭게 쓰세요. 8개까지는 칸이 안 나오겠다, 나는. 여섯 개만 써야지. 뭐 하는지 이해되지? 이게 S1, S2, S3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니 내가 뒤에 더하는 모양이 4분의 1 더했다가 그 다음은 5분의 1 더했다가 그 다음은 6분의 1 더하는 거니까 점점 조금 더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뭔가 수렴할 것 같은 오해가 든다고. 근데 얘는 발산이야, 정답이. 알겠지?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쓰이는 그 이름이 수열의 비교 판정법이에요. 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랑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잡아서 걔로 간접적으로 한다고.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1, 그리고 여기는 1 플러스 2분의 1까지 냅둘 거야. 됐지? 그리고 여기에 3분의 1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4분의 1로 바꿔볼게요. 그럼 명백하게 현재까지 봤을 때 위에 거랑 아래 것 중에 아래 거가 더 작지. 여기 두 개는 똑같은데 얘보다 얘가 더 작으니까.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을 4분의 1로 바꿨으면 이렇게 쓸 거야. 이해돼? 일부러 색깔 다르게 할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 5분의 1이 나올 때부터는 5분의 1과 6분의 1 같은 거를 전부 다 8분의 1로 바꿀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1이 1개, 4분의 1이 2개, 그 다음은 8분의 1이 4개 나올 때까지 쓴다고. 알아들었어? 그러면 얘는 항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8분의 1이 1개, 여긴 얘는 8분의 1이 2개, 그 다음 8분의 1이 3개, 그 다음 8분의 1 4개 맞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4분의 1이 2개, 지금은 8분의 1이 2개. 자, 봐봐요. 1에다가 2분의 1 더해. 1, 2분의 1, 2분의 1 더해. 맞지? 그럼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면 그 네 번째 모양은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겠지. 8분의 1이 4개니까. 그럼 결국 이 아랫줄에 있는 놈들을 봤을 때 이 애매모호한 애들은 다 버린다고 치면 결국 진행되는 추이가 1했다가 2분의 1 더했다가 2분의 1 두 번 더했다가 2분의 1 세 번 더했다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아랫줄에 있는 놈들의 극한값을 생각해보면 2분의 1을 몇 번이나 더할지도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분명히 윗줄과 아랫줄 중에 아랫줄이 더 작을 수밖에 없는데 아랫줄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발산한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가 발산한다고 쓰는 거야.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물론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은 해야 돼. 근데 해봤자 어차피 2의 n번째 항을 본다 치면은 결국 갈수록 얘가 2분의 1들을 더하는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성향상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고 막 자고 그런 애들은 없을 것 같은데
3학년 딱 개학하고 나서 미적분 수업을 듣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고 있다. 100% 나온다. 근데 만약에 설명 안 한다. 그리고 시험에 낸다. 그러면 걔는 교육감 감사받아야 돼.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수업 꼭 잘 들어. 알겠죠? 이거 너무 케바케가 심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혹시 나온다고 하면 알고 계셔야 되고. 알겠지? 그래서 그 다음 요거 두 개에 대한 판단법은 고등학교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수학 갖고 와서 얘기해 줄게. 잘 들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들어갈 때 여기에 n에 k제곱 빼기 1, k제곱 분의 1이라고 있어. 이때 얘가 수렴하는지 얘가 발산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는 이 k라고 하는 이 지수 있잖아.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갈라진다고. 됐어요? 얘가 만약에 나도 지금 헷갈려. 잠깐만. 1보다 1이면 발산이잖아. 등은 여기 들어가야지. 그리고 1보다 작으면이야. 이렇게. 이런 발산이야. 그리고 1보다 커지면 수렴이야. 됐어? 증명 안 해. 못 해. 왜? 애초에 이 과정 자체가 교육 과정이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딱 입학하시면 1학년 1학기 때 대학 미적분학이라는 거를 배우게 될 텐데 거기 기말고사 범위쯤 가면 있어. 너네가 20살 7월 달쯤 되면 볼 거야. 재수를 안 한다면. 알겠지? 나처럼 재수하지 말고. 그래서 대학 수학엔 여기가 K가 아니고 P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P급수예요.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이 P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발산이야. 근데 1보다 조금만 커지면 1.1 같은 것만 되면 얘는 무조건 수렴이야. 그러면 2잖아? 수렴이죠. 얼마로 수렴해요? 그것까진 몰라요. 궁금한 유튜브에 쳐보세요. 나옵니다. 그 다음 얘는 n 입장에서 지수가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2분의 1은 1보다 작잖아? 이건 발산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 맨 위에 거를 기준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 정도까지만 일단 먼저 합시다. 그리고 센으로 오세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방금 해드린 이거를 뭐 탐구 활동 막 이런 거 하면서 학교에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신에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풀기 전에 눈으로 스케치 먼저 할게요. 봐요. 1번. 급수의 합이래. 그지? 뭔가 시그마가 더해져 있는 모양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모양이 1번 유형 분수죠. 분수. 맞지? 그 다음 거 봐봐. 시그마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로그 들어있죠. 그 다음 3번은 아직 안 했네. 루트 있는 거 왜 없어? 이 내가 이상한 건가? 갑자기 루트를 몇 다 나왔지? 아무튼 시그마에다가 이제 루트 포함되어 있는 걸로 유리화하는 것까지 얘네들의 기본 형태를 그냥 세 글자로 어차피 소거가 될 거니까 SN의 일반항을 구해서 거기다가 리미트를 처리하는 걸로 풀자 이런 얘기지. 넘어갑니다. 지금 개념 원리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가 이제 요거야. 교대급수. 자, 여기 볼게요. 말 그대로 교대급수는 교대가 된다. 뭔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 뭐 문제는 얘가 떠있긴 한데 그냥 너네한테 들어드릴 예시는 이렇게 할게.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술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게 일반항 AN이다. 됐어요? 그럼 얘를 봤을 때 이거를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이 일반항을 작성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 n-1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맞지? 그러면 얘가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판단 근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 빼기 1제곱 얘가 0이냐 아니냐? 0이 아니야. n이 굉장히 큰 값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짝수가 되면 1일 거고 홀수가 되면 얘일 거 아니야. 이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얘가 0으로 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답은 발산이죠. 맞지? 근데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 얘를 S1, S2, S3, S4 이렇게 한번 구한다고 쳐봐. 됐니? 그럼 그때 첫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얘 혼자 있는 거니까 1이지. 두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다 그러면 쟤네 둘이 더하는 거니까 0이지. 세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이렇게 세 개 더하니까 다시 1이지. 네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다시 0이지. 결국 얘가 10, 10, 10, 10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리미트 SN이라고 하는 요 수열의 극한을 구했을 때에도 얘가 1인지 0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진동이기 때문에 이게 발산이잖아.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봐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여기에 부호가 뿔마가 왔다 갔다 써 있으면 얘가 무조건 발산인가? 라고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던 게 이 수열에 대한 설명을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 수열이라고 했던 거야. 그럼 만약에 첫 번째 항이 1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라고 쳐봐요.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이때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쓰라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은 1이니까 요렇게 써 있는 게 일반항 맞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판단 근거는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인 애가 0이야 아니야를 먼저 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는 이 지수가 겁내 커진다 그러면 1보다 작은 거를 계속 곱했으니까 얘는 0으로 가는 게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그 다음 값이 얼마인지를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할 때가 된 거라고. 등비급수를 가서. 알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현재까지 배운 데서 오해하지 말 거는 이 항의 부호가 뿔마가 교대로 나오는 걸 교대급수라고 하는데 그게 항의 부호가 교대로 나온다고 해서 걔가 반드시 꼭 발산이거나 진동인 건 아니라고. 이렇게 수렴할 때도 있는 거다. 그럼 그게 진동인지 수렴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한 20번째 얘기하고 있잖아. S1, S2, S3를 써나가면서 얘네들의 변화 추이를 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193번의 기억을 봐요. 다음에 급수들이 누가 수렴하는지를 판단하라 그랬어. 맞지? 자, 첫 번째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어디가 첫 번째 항이냐면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는 게 첫 번째 항이야. 이건 수학적 약속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해 놓고 1항, 2항, 3항, 4항 이러면 곤란해. 알겠지? 너만의 규칙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 이제 기억을 판단할 때는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이런 거지. 그럼 여기까지 끄는 게 S1이고 이만큼 더한 게 S2고 이만큼 더한 게 S3지. 그 숫자들을 나열해가지고 걔가 작아지는지 커지는지 수렴하는지를 보란 얘기야. 얘는 괄호가 없잖아. 그냥 이게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인 거지. 알아들었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1분만 더 써봐봐. 자, 해보신 걸 토대로 얘기할게요. 기억에서 S1이 얼마야? 라고 하면은 물론 제 계산에서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난 이렇게 쓸게. 첫 번째 항은 일단 이렇게 쓸게요. 맞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항까지 합 S2는 이렇게 네 항을 더하는 거니까 인접한 두 개가 소거된다고 치면 S2는 2-3분의 4 맞아요? 맞죠? S3는 다 소거되고 남는 게 4분의 5겠지? 맞나? 그럼 잘 생각해봐. 일단 앞부분을 봤을 때 2는 고정적이야. 근데 뒤를 보면 얘하고 얘가 1만큼 차이 나는 건 맞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2분의 3은 1.5고 3분의 4는 1.333이고 4분의 5는 1.255 이게 무한히 진행될수록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의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거잖아. 그럼 이 뒤에 있는 애들은 결국 끝까지 가면 거의 1로 수렴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앞에가 2로 고정되어 있을 때 이 뒤에 있는 것들의 변화 추이를 보면 아마도 얘는 점점점 1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정답을 1이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져. 맞지?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니은 S1이 얼마냐면 저기 보이는 대로 그냥 2죠. 그리고 S2는 그럼 똑같이 2-2분의 3인가? 그지? 그 다음 S3는 다시 또 2가 되죠. S4는 얼마? 2 빼기 3분의 4지? 저것처럼. S5는 다시 2가 되고 S6이 다시 2 빼기 4분의 5가 되죠. 그러면 이 이상한 숫자들을 보고 얘 같은 거야. 규칙이 다 일관적이니까 이 뒤에만 보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 뇌가 좀 간편한데 얘는 요거 따로 봐야 되고 홀수 번째 따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머리가 아플 때 쓰는 도구가 그래프라고. 봐봐. 첫 번째 항 혹은 세 번째 항 혹은 다섯 번째 항 그리고 예상되잖아. 홀수 번째 항이면 얘는 무조건 함수값이 2가 되겠지. 수열값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y값은 계속 2가 나올 거야. 홀수 번째에서는. 근데 이 짝수 번째 애들은 얘는 2에서 많이 빼고 2에서 얘 빼고 2에서 얘 빼고 점점점 빼는 게 적게 빼질 거 아니야. 그럼 이 짝수 번째 애들의 극한은 기억에서 본 걸로 따지면 점점점 1로 가겠지.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2 빼기 얼마? 1.5니까. 두 번째 항이면 0.5야. 네 번째 항이면은 뭐 0.7이야. 여섯 번째 항이면은 0.75야. 점점점 이 보라색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 짝수 번째 애들의 극한 값은 결국에 1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홀수는 계속 2로 가만히 여기 서 있는 거고 짝수 번째 애들은 점점점 변화하긴 하는데 걔네는 어차피 가봤자 1로 가겠지. 알아들어? 그러면 이제 이게 한 100만 년 지났다고 쳐봐. 그럼 저 끄트머리에서는 홀수면 2에 있는 거야. 근데 짝수면 1에 있는 거지. 그 다음 짝수면 또 1에 있는 거지. 그 다음 짝수면 또 1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면 21, 21, 21 진동이 되겠죠. 알아들었어? 그래서 니은은 이런 식으로 틀렸다. 그래서 교대급수가 중요한 거는 내가 옛날에 재수할 때 많이 했던 실수인데 처음에 이거를 넘어대로 괄호를 풀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괄호 풀면은 이 얘나 얘나 같은 거잖아 지금 보면. 근데 항을 이렇게 끊어서 볼 때랑 항을 이렇게 끊어서 볼 땐 다른 거야. 알겠지? 그럼 디귿도 봅시다. 자, S1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S2는 마이너스 1에다가 3분의 1 더하는 거.
그리고 S3는 다시 마이너스 1. 비슷하지? 홀수 번째 중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짝수 번째 애들의 모양을 보는 거야. 근데 네 번째 항까지 더하면 이렇게 소거되고 5분의 1이니까 이 뒤에 더해지는 파워가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럼 얘는 점점점 더하는 게 힘이 점점점 작아지다가 거의 안 더하고 있겠지. 그럼 이제 예상해봐 이제. 맨 끄트머리로 가면 S하고 여기 홀수가 왔을 땐 그냥 마이너스 1인 건데 S하고 여기가 만약에 짝수가 와버리면 뒤에 더하는 게 점점점 작아지다가 소멸돼갖고 그냥 마이너스 1이겠지. 알아들었어요? 유연아 되니? 그래서 디귿 예시는 얘랑 똑같이 갔을 때 오히려 맨 끄트머리 저 멀리서는 홀수 번째는 계속 마이너스 1인 거고 짝수 번째도 거의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게 유형 3번이잖아. 내 생각에는 쌤이 실수한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개념 원리에서 봤던 뭐 부분분수나 로그 이런 거 넘어갈게. 알겠지? 자, 다음 오세요. 그래서 방금 문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죠? 니은이 안 되는 거고. (196번) 봐봐. 한 줄이야. 식 한 줄이야. 여기 봐. 이 무수한 더하기를 시그마로 써야 돼요. 물론 설명해야 되니까 식은 좀 있겠지. 얘를 시그마로 쓰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여기 써있는 이 일반항의 표현을 여기 일반항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 나오면 되고 2 집어넣으면 얘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끔 여기를 유도해 보시면 일단 뒤에가 빼기 5가 똑같은 건 이해되지. 그지? 그리고 1 넣으면 얘 나오고 2 넣으면 얘 나오고 3 넣으면 얘 나오고 4 넣으면 앞에가 n분의 an 맞아요? 됐나? 근데 이렇게 써있는 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고 문제가 줬잖아.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이 일반항에다가 무한대를 처리해서 만든 n분의 an 빼기 5라는 게 는영으로 간다를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저번 시간에 했어. 리미트를 이렇게 따로 뜯었을 때 얘가 수렴하잖아. 그리고 얘도 수렴하잖아. 그럼 자동으로 얘도 수렴인 거야. 맞죠? 안 돼? 되지? 얘를 두 개로 뜯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두 가지가 모두 수렴해야 될 거잖아. 근데 만약에 하나만 수렴하고 하나가 안 수렴하면은 여기가 수렴할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얘가 발산하고 얘가 수렴이야. 근데 갑자기 얘가 왜 수렴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여기 한쪽이 수렴하는 게 명백한데 그거에 대한 덧셈 뺄셈의 결과 또한 수렴한다면 자동으로 이쪽 또한 수렴이 보장되는 거라고. 맞지? 그래서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라고 하는 이 분수꼴의 극한값을 5라고 써도 된다고. 됐어요? 저번에 얘기했던 거 이런 모양 나왔을 때 그냥 an을 5n이라고 취급하고 풀어도 전혀 지장 없다. 왜? 이게 다른 거랑 답이 달라질 거라면 그건 문제 오류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까지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보고 5를 뺀 것이 0이려면 얘가 5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걸 보고 그냥 an을 5n이라고 잡고 풀고 여기다가 5n, 여기다가 5n 넣어도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202번에 맞는 거를 찾으시랍니다. 해보세요. 1번 돼, 안 돼? 1번 돼, 안 돼? 보자마자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치사하게 써 있어. 문제 보기에. 안 되는 거예요. n분의 1이니까.
1분 뒤에 할게요. 그래서 오히려 이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문제들은 시그마하고 여기 항이 써 있잖아. 안 써 있잖아. 얘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는 게 먼저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여기 일반항의 꼴을 잡아서 2번을 써야 돼. 됐지? 그런 거에 4개를 먼저 다 할 거야. 그러면 2번부터 써볼게요. 2번은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3분의 2고 세 번째 항은 5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보면은 분모는 1, 3, 5, 7로 가는 거고 분자는 1, 2, 3, 4로 가는 거니까 n번째 항 기준으로 분자는 n이고 분모는 2n-1이죠.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이 수렴하는지를 보려면 먼저 리미트를 씌워서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인지를 본다 했는데 얘는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볼 가치가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3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여기 써있는 일반항의 모양으로 첫 번째 항이 얘 나오고 두 번째 항이 얘 나오고 세 번째 항이 얘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루트 n 플러스 1분의 그러니까 루트 n 플러스 1과 루트 n분의 1의 합이지. 맞나? 그죠? 그럼 이제 얘는 리미트를 붙이면 이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건 확인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SN을 구할 차례야, 이제. 그럼 SN은 얘를 1항부터 n항까지 합했을 때 식인 건데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저거 유리화 해보시면은 일단은 루트 이렇게 써놓고 유리화하면 남는 게 여기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이렇게 남는 거 맞죠? 맞나? 그럼 1, 2, 3, 4 막 집어넣고 속어 다 해버리면 마지막에 남는 SN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다 지워지고. 거기다가 리미트 처리를 했을 때 수렴하지 않잖아. 버리면 되지. 4번 일반항으로 써요. 자, 여기 써있는 일반항의 모양으로 얘네가 다 나오게끔 쓰면 되는 거야. 맞지? 분자는 1일 거고 그죠? 분모는 2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해서 마지막에 2n까지 가는 모양으로 써 있는 거지. 그지? 이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2k 모양인 거잖아, 분모가. 그지? 그러면 얘는 n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 있겠죠. 맞는가? 맞는가? 그럼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워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여기에 n의 n 플러스 1분의 1. 리미트를 씌워봐. 0으로 가? 그럼 생각해야 돼. 근데 분수 꼬라지야? 그러면 뜯어야 돼. 부분 분수로. 그럼 얘를 보고 이제 SN을 구해. 그러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막 지워진다. 그럼 마지막에 남는 게 1 플러스 n분의 1밖에 안 남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하면 얘는 1로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인 거지. 됐어? 이게 되게 그냥 물 흐르듯이 다 자연스러우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5번. 자,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나오면 되고 세 번째 항은 5분의 2 나오면 되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잖아. 그러면 분자는 그냥 1, 2, 3, 4 가는 거니까 분자는 n이죠. 그냥 분모는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3n-1이지. 얘는 1단계에서 탈락이야. 리미트 처리했을 때 얘가 0으로 안 가죠. 리미트 처리하면 얘는 로그 3분의 1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절대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는 볼 가치가 없는 거지. 됐죠? 이제 나중에 내가 이거 풀어주려고 선생님 됐어요. 제가 할게요. 이 정도까지 가면 돼. 오늘 처음이니까 하는 거고. 나도 하기 싫어. 나도 지금 지겨워 죽겠어.
자, 다음 보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극한하고 급수를 금방 못 넘어가. 특히 도형도 아마 거의 내 생각에는 욕심이 일주일이지 거의 3주에도 모자라 도형은. 205번 봐봐. 얘가 모두 수렴한다라고 단서를 줬을 때 n은 우리가 수원에서 했던 것처럼 분배하여 뜯을 수 있다는 게 여기 내용의 요약이야. 알겠지? 됐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이 수렴한대.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표현이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어떤 수열의 극한이잖아.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 수렴했으니까 그걸 뜯겠다. 그냥 그런 얘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앞으로 문제 풀 때 얘를 그냥 암묵적으로 S라고 쓰면 얘를 그 다음 알파벳으로 T라고 쓸 거야. 알겠지? S라는 값으로 수렴, T라는 값으로 수렴. 그러면 첫 번째 식은 그냥 ES하고 T를 더한 게 10이란 얘기고 두 번째 식은 3S하고 2T를 더한 게 33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연립하란 얘기다. 자, 이제 간장공장 공장장 할 때가 왔어. 209번 보세요. 다 똑같이 생겼어. 자, 일단 기억이 맞을까 틀릴까? 이거를 하나의 수열의 극한으로 보는 거야. SN이라는 것도 수열이잖아. 맞지? 자, 방금 얘기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표현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이라고 읽으면 얘는 그냥 리미트 SN이라는 게 수렴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얘는 리미트 SN 플러스 TN이라는 게 수렴이라고 써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AN의 합이 SN이고 BN의 합이 TN이라고 치면 그러면 얘가 수렴이고 얘가 수렴일 때 리미트 TN이 수렴입니까? 당연한 거죠. 맞지? 알아들었어? 근데 니은을 봐봐.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이 수렴이래. 그리고 BN도 수렴이래. 그럼 얘네가 전부 다 수렴을 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중간 단계는 얘네들의 일반항의 극한들이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맞죠? 얘가 수렴했으면 얘는 0인 거고 얘도 0인 거잖아. 여기까진 맞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결론을 야 그러면 AN도 0으로 가고 BN도 0으로 가는 거니까 AN과 BN을 곱한 게 무조건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야. 맞아? 맞아 아니야? 왜 그러실까? 봐봐요. 한번 정리하고 갈게. 봐봐. 리미트 AN이 뭔가 알파라고 수렴, 리미트 BN이 뭔가 베타라고 수렴 했을 때 이미 수렴하고 있는 두 수열을 가지고 그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수렴하잖아. 그런 논리에 의해서 어떤 수열이 수렴, 어떤 수열이 수렴 하면은 기억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 새끼 수렴했고 이 새끼 수렴했으니까 수렴하는 거 두 개를 빼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각각이 수렴했을 때 빼는 것도 수렴한다는 논리로 기억이 맞는 거잖아 지금. 그럼 니은을 보라고. 니은은 얘가 수렴했으니까 얘가 0이다. 참이죠. 얘가 수렴했으니까 얘가 0이다. 참이지. 까진 확실해.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걸 토대로 얘가 0이라고 말하는 게 맞냐고 지금. 맞죠? 왜? 왜? 얘가 0으로 갔잖아. 얘도 0으로 갔잖아. 0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렴했잖아. 수렴한 것끼리 곱하니까 0이지. 예진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여기가 알파 베타야. 이거 맞아 틀려? 맞잖아. 근데 얘네가 0000인 것 뿐이야 지금. 맞는 거지. 알아듣니? 그리고 디귿을 봐봐. 지금까지 기억, 니은, 디귿 해드린 거 가지고 디귿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30초만 생각해봐.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 발레도 들어보시고 맞는 것 같으면 이유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자, 해볼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 bn이라는 수열이 수렴한다 그랬어. 그러면 얘를 토대로 확실하게 마침표 찍을 수 있는 건 리미트 an, bn이라고 하는 요 일반항의 모양은 반드시 0으로 간다까지는 확실한 거 맞죠? 그지? 자, 이 an이 뭐고 b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끼 둘이 곱한 건 0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렇다면은 그런데 심지어 거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이 두 개 중에 앞부분은 절대 0이 아니래. 그럼 이 새끼가 0이 아닌데 곱한 게 그럼 얘가 0이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리미트 bn이 0일 수밖에 없다라고 써 있는 게 지금 이 문제인 거라고? 맞을까? 일단은 당연히 처음 배우는 여러분 입장에서 맞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만약에 아닐 거라면 네 머릿속에 발레가 떠올라야 되지. 그러니까 발레가 뭐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발레가 떠오르지 않으면 찝찝하지만 맞는 건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발레를 떠올릴 거면 무조건 진동을 생각하란 말이야. 자, AN과 BN이 따로따로 있다 치고 그 새끼 둘이 곱한 게 0이 나오면 돼. 근데 첫 번째 건 절대 0 수렴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N을 10101010 잡고 BN을 0101010을 잡으면 곱한 건 무조건 0이지만 모두 수렴하지 않잖아요. 이런 게 발레인 거야. 알아들었어? 그래서 지금 오늘 너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는 일단 얘가 주어졌을 때 여기까진 자동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는 게 1단계고 그럼 그걸 토대로 다음 문장에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써 있는 거지. 곱한 건 0인데 너가 0이 아니야. 그럼 왠지 얘가 0일 것 같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발레를 항상 진동해서 고민한다. 알겠어? 그래서 현재 기억, 니은이 맞고 디귿이 틀렸어요. 그죠? 마지막 리을 보세요. 이런 거 할 때면 내가 수학 선생인지 국어 선생인지 감도 안 와. 이 한 문제 푼데 지금 말을 몇 마디 하는 거니? 헤이, 니은에서 얘가 발산한다 그랬지. 그럼 이 문장이 뜻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거야. 시그마 자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됐어? 얘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이고 an 얘는 무조건 0이다. 맞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내가 대우 명제로 쓸 때 잘 들어? 얘가 0이 아니라면 얘도 수렴하지 않는 거잖아? 그것까진 맞잖아. 근데 얘가 수렴 안 하면 너도 0이 아니야. 이거 맞아 틀려? 틀렸지. 맞아? 그러니까 리을에서 얘가 발산이다 라고 떠드는 거는 볼 가치가 없어요. 이게 발산이라는 게 나한테 보장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얘가 발산했다고 해서 얘가 0일지 0이 아닐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때그때 다른 거야.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전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0이라면 얘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케이스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항상 맞다 틀리다가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게 나왔을 때는 뒤에 문장을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리을이 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건지만 얘기할게. 애들한테 이런 오해를 낳기 위함이야. 얘가 발산했으니까 리미트 an이 왠지 0이 아닐 것만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그리고 리미트 bn이 0이 아닐 것만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것도 0이 아닐 것 같지 않니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한마디만 더 할게. 지금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리을을 대우 명제로 풀어보세요. 뭔 얘기냐면 리을이 맞아 틀려를 따지래매. 근데 이게 어렵잖아. 그럼 이거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건 대우 명제로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럼 리을을 대우로 바꾸고 한번 해보라고. 대우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 그 문장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가 그 느낌이 온다 그러면 여기를 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대우를 써보시면 결론 부정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라고 하는 두 수열을 합한 것의 일반항이 0일 때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 수렴 맞아요? 발산하지 않으니까 수렴이지. 이거 맞아? 여기 사이에 접속사가 또는이야 그리고야? 봐봐. A가 되면서 B가 됐을 때 무조건 C다라는 얘기잖아, 지금. 리을의 문장이. 이 새끼를 부정하려 그러면 C가 아닌 여집합이란 얘기잖아. 그럼 이거의 여집합이란 얘기잖아. 교집합의 여집합은 합집합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또는이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야, AN과 BN이 뭔진 모르겠는데 그 두 새끼를 더한 것의 합은 항상 0이거든? 그 0으로 수렴하거든? 그러면 적어도 둘 중에 한 새끼는 수렴하지 않겠니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됐어? 근데 더 이상 판단할 가치가 없는 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뭐가 수렴되는 게 맞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서로 나오는 순간 뒤엔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 혹은 발레를 간다 그러면 아마 너네 시험 볼 때까지 진짜 이거는 계속 쓰게 될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써지면 되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이러면 되죠. 그럼 더하면 0이잖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한 문제를 좀 오래 떠들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시 이거를 SN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열의 극한 그 수렴이라고 판단하라고. SN 수렴, 두 개 더한 거 수렴, 두 개 뺀 거 수렴. 됐지?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모두 수렴할 때는 리미트 AN 0이고 리미트 BN도 0이니까 0, 0 수렴한 거 곱하면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앞으로 이 속도로 갈 거야. 됐나? 디귿. 얘 수렴이면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얘가 0이 아니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0일 필요는 없다. 발레는 진동인 거고. 이를 방금 얘기했고. 자, 좀 뒤죽박죽 할게요. 유형 8번처럼 이렇게 뭔가 좌표 평면이나 이런 도형에 대한 얘기는 다 건너뛸 거야. 다 건너뛰고 뒤로 오세요. 216번. 이제 등비급수 얘기하고 끝납니다, 오늘. 자, 봐봐. 되게 쉬워. AN이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래. 이게 등비수열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어떤 리미트 혹은 시그마 무한대까지 갈 때 얘를 따지거나 했을 때 이게 과연 수렴이냐 발산이냐를 따지려면은 여기에 식을 구할 수 없을 때를 지금까지 열심히 떠든 거잖아. 근데 우리 SN식 구할 수 있지 않아? 이거 등비수열이니까. 그렇잖아. 그럼 등비수열의 그 합공식을 생각해 보시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맞죠?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써 있는 식을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얘가 제일 쉬운 거야. 그냥 SM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치? 그래서 한번 여기다 써볼 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일반항 자리의 모양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인 건데 그냥 너무 당연하게도 이 n이 무한대로 간다의 기호에 영향을 받는 거는 얘밖에 없잖아. 나머진 다 상수잖아. 그지? 얘는 절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얘만 졸라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텐데 당연하게도 r이 1보다 커지면 얘는 발산이겠죠. 그지? 등비수열의 극한 공부했잖아.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으면 수렴인 거고 맞나? 얘보다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얘는 발산인 거지 또. 그래서 일단 저 친구의 답을 한번 내볼 건데 봐봐요. 자, 급수를 구하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여기 써 있는 모양이 1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얼마? 안 보여. 2의 2n-1 그 다음 빼기 3의 n제곱 됐어? 한 번만 잘 보면 돼. 너네가 이거는 못하지 않을 거야. 일단 첫 번째 복잡한 분수 형태는 항상 이렇게 뜯어주는 거예요. 두 가지 파트로. 그러면 얘가 12의 n 플러스 1 분의 2의 2n-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빼기 12의 n 플러스 1 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제가 하는 대로 해봐요. 이거를 막 식을 이쁘게 풀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12 곱하기 12의 n승 2의 2n승 곱하기 2의 이게 불편하거든? 됐지? 내 말을 믿고 따라해봐.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12의 제곱 144분의 2지. 그러면 첫 번째 항은 72분의 1이죠. 144분의 2니까. 그지? 자, 첫 번째 항은 72분의 1이야. 그 다음 공비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공비는 n 밑에 깔려있는 이 밑이 공비 맞죠? 그러면 분모는 10이고 분자는 4인 거지. 공비가 3분의 1인 거야. 받아들여져? 한 번만 해볼게. 여기 봐봐. 한 번만 할 거야. 다시는 안 해. 맞나? 그러면 얘를 4의 n승이라고 싹 바꿔 끼워도 되나요? 그러면 요렇게를 3분의 1의 n승이라고 써도 되나? 그리고 요렇게를 12분의 1과 2분의 1이 만나는 거니까 24분의 1 맞아? 그잖아. 근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승이 아니고 n 빼기 1승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빼기 1 붙이면서 3분의 1 한 개 더 붙이면 공평한 거잖아. 그럼 이 새끼 둘이 만나면 이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렵나? 이 수열 바보들 어떡하지? 암튼 편한 대로 하렴. 한마디 한다. 봐.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항 72분의 1. 그 다음에 n 밑에 깔려있는 공비만 비교하면 공비는 12분의 4니까 3분의 1. 그럼 요 놈의 일반항은 7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n-1승 인 거죠. 앞에 있는 애가. 그럼 뒤에 있는 거 봐.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얼마? 조유한 얼마야?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얼마야? 계산해 얼마야? 계산해 얼마야? 제가 할게요. 48분의 1. 해. 공비 얼마야? 공비 얼마야? 4분의 1. 보여? 네.
그럼 이 뒷파트에 있는 일반항 이렇게 쓸 수 있겠어? 48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n-1승? 됐는가?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답 낼 때 봐봐.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이고 얘가 등비수열 숫자가 너무 어마무시한데 그럼 도대체 제가 얘랑 얘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들어 분수를 해야 됩니까? 자, 봐봐. 이렇게 등비수열의 모양으로 두 개를 뜯었을 때 공비가 어떠냐면 전부 다 수렴하는 범위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맞잖아? 그러면 수렴하는 범위에 들어있는 얘를 판단했을 때 어차피 이때에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n제곱 졸라 붙이면 0이 되겠지. 그럼 얘가 없는 거잖아. 그럼 남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뭔가 부르기 쉬운 공식이 나오는 거야. 1-r분의 a. 이해됐어? 판단이 이렇게 되는 거야. 등비수열을 더할 거래. 등비수열을 졸라 더할 거래. 근데 얘는 다행히도 SN식을 구할 수 있대. 그래서 여기다가 SN을 구한 거에 리미트를 붙였어. 근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에 따라서 기분이 바뀌는 n은 얘잖아. 얘는 항상 일정한 거고. 그래서 이 새끼를 갖고 비교를 해봤더니 얘가 1보다 커지거나 마 1보다 작아지면 발산할 거고 뿔마 1 사이 반경에 있으면 수렴할 건데 만약에 그렇게 수렴한다라고 가정하면 이 새끼는 0이 될 거니까 얘를 무시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수렴값이 얘란 얘기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요거를 볼 때 계산할 때 공비가 저 범위에 있네. 공비가 저 범위에 있네. 정답은 1-r분의 a. 이게 정답이야 그냥. 1-r분의 a. 이게 정답이야. 됐어? 나 이 말 하고 싶어서 떠든 거야. 됐니? 서로 힘들어 죽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신 끝나자마자 수열부터 할걸. 괜히 지수로그부터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숙제는 일단 센에서 2단원 급수 있잖아. 그치? 유형 9번까지 하시는데 그 아까 건너뛰었던 그 좌표평면 그건 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도를 조금 나가서 숙제량이 적을 때는 개념 원리를 같이 풀 테니까 뭐 미리 풀어보셔갖고 여기 숙제가 없으면 오세요. 프린트 드릴 테니까. 개념 원리는 맨 앞에서부터 55페이지까지 있는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알겠지? 아마 다 더해봐도 개념 원리상의 문제가 아마 70개 안 될 거야. 한 60개쯤밖에 안 될 거야. 근데 여기서 개수랑 얘랑 더하시면은 2번 숙제랑 양이 그냥 비스무리해. 뭐? 방학했잖아 이제. 이제 하잖아. 열심히 하세요.